대학 병원에서 근무 중인 임상영양사 이지혜입니다. 상담 중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나이 들고 나니까 여기저기 아플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다쳤을 때 혹은 병균이 침입했을 때 스스로를 고치려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우리 몸속 독소가 오랫동안 쌓이면서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이것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겉으로 특별한 병이 없는 것 같아도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살처럼 쑤시고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고 감기도 쉽게 걸리고 오래가는 것, 예전 같지 않은 무릎과 어깨 통증도 모두 만성염증의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증상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몸속 독소와 염증이 점점 쌓인 결과입니다. 중년이 되면 왜 만성염증이 많아질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입니다. 사람은 30살 이후부터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시작됩니다. 면역 체계도 약해지고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을 겪으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폐경 후 복부 비만이 늘고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서 염증성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기 쉽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염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누적된 생활 습관입니다. 젊을 때부터 쌓아온 불규칙한 식습관, 부족한 운동, 스트레스가 서서히 몸속 염증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은 당류와 지방 위주의 식단을 많이 섭취하는데 이로 인해 현대판 영양실조 상태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염증은 단순히 피로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만성염증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염증이 바로 사라질까요?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부터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액상과당이 들어간 단 음료입니다. 달콤한 음료수, 케이크, 쿠키, 스낵류, 과자들의 액상과당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에 큰 손상을 입힙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염증성 물질이 몸속에 쌓이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과 가공식품입니다. 감자칩, 햄, 소시지, 베이컨 등에는 보이지 않는 트랜스 지방과 체종당화 산물이라는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몸속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부식시키고 장내 좋은균을 억제하며 유해균을 키워 결국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66세 이춘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달콤한 커피랑 과자 끊고 나니까 몸살 나는 게 훨씬 줄었어요. 술도 이제는 특별한 날만 한두 잔만 해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걸 느껴요.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쁜 음식들을 먼저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위에 건강한 식습관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한두 번 먹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 전체가 항염증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찜이나 구이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두 번째,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채소는 나물로, 과일은 하루 한두 번 간식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단, 과일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믹스 커피잔 정도의 양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도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좋은 지방을 공급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한 줌 정도를 간식처럼 챙겨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훨씬 맛도 좋아지고 식사 질도 높아집니다. 72세 박용호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등어 구워 먹고 저녁마다 호두 한 줌 챙겨 먹었더니 예전처럼 여기저기 쑤시는 게 사라졌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젊어졌냐고 해요. 이처럼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속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꿀은 중년 이후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찾는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꿀은 그냥 달콤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몸속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안정시켜 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꿀은 기본적으로 당입니다. 효능만 믿고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두 큰술 정도 음료나 음식에 곁들여 활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꿀은 24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또한 고혈당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들도 섭취량을 꼭 조절해야 합니다. 65세 김복순 할머니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타서 마시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좋겠지 했는데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는데도 좋다는 말 듣고 더 열심히 챙겨 먹게 됐어요. 건강한 분이라면 꿀을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에 꿀을 타서 마시거나 샐러드에 올리브오일과 함께 꿀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항염 효과가 훨씬 배가 됩니다. 꿀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꿀을 섭취할 때는 공복보다는 식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꿀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 2시간쯤 지난 시점에 따뜻한 차에 꿀을 한 스푼 넣어 마시면 흡수도 완만하고 몸의 부담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 꿀의 종류를 고를 때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 모두 항산화 성분은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고르면 충분합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순수 꿀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정우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저는 예전에 공복에 꿀차 마시다가 오히려 속이 더부룩했어요. 요즘은 점심 먹고 2시간쯤 지나서 꿀차 한 잔 마시는데 그때 마시면 몸이 정말 따뜻해지고 속도 편해요. 건강한 꿀 활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꿀을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가볍게 조리해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를 얇게 썰어 생강과 함께 끓인 물에 꿀을 타서 배숙처럼 만들어 드시면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꿀을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뜨겁게 끓인 음식에 넣는 것보다는 음식이 어느 정도 식은 뒤에 꿀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 매일 식탁에 꿀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꿀 무청 고등어 조림입니다. 고등어를 깨끗이 씻고 무청과 생강을 넣어 자박자박하게 끓입니다. 거의 다 끓었을 때 꿀을 한두 스푼 넣어 마무리하면 생강의 항염 효과와 꿀의 항산화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청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와 꿀을 곁들인 그린 샐러드입니다. 신선한 채소 위에 아몬드와 호두를 듬뿍 올리고 올리브오일 한 바퀴, 꿀 한 바퀴 휙 둘러주면 완성입니다. 이 조합은 식이섬유, 좋은 지방,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에 꿀과 견과류를 넣는 방법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고 꿀을 살짝 뿌리면 당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69세 윤미숙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후기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요거트에 꿀 조금 뿌려서 견과류 넣어 먹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입맛도 없고 늘 피곤했는데 요즘은 속도 편하고 하루 종일 힘이 나요. 이런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몸속 만성 염증이 서서히 줄어들고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꿀은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분들께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꿀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고혈당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꿀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꿀은 기본적으로 천연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직접 먹기보다는 음식에 살짝 곁들이는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섭취 후에는 혈당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꿀이나 꿀벌 제품에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분들은 처음 섭취하기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 발라보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8세 홍명자 할머니께서도 알레르기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꿀을 좋아했는데 예전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꿀 먹기 전에 살짝 팔에 발라보고 하루 지켜봤어요. 다행히 괜찮아서 지금은 매일 따뜻한 꿀차를 즐기고 있어요. 세 번째, 어린아이 주의입니다.
특히 24개월 미만의 아기는 꿀을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아기의 장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꿀에 들어 있을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너무 과다 섭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하루 한두 큰술 이내에서 가급적 식사나 간식처럼 자연스럽게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성 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것도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 음료와 가공식품을 줄이고 항염 식탁을 차리며 하루 한 번 꿀차나 꿀 샐러드처럼 건강한 음식을 챙기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몸속 염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74세 조남수 할아버지도 효과를 보셨습니다. 처음엔 꿀도 먹고 생선도 챙겨 먹고 너무 복잡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딸이 매일 저녁마다 고등어 굽고 꿀차 한 잔 다 주더라고요. 그냥 따라 했는데 2달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가볍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건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쌓이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꿀을 한 스푼, 생선을 한 번 더, 채소를 한 접시 더 올리는 작은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3개월, 6개월 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